이 달러화가 만약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원래 부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달러화가 태양이고 우리 모두는 다 쪼졸하게 쇼킹한 사건이어서 그거는 또 바보 같은 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이제 피가 끓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예.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저는 신영일입니다. 80년 이상 세계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한 무기 바로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이 달러화가 만약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학자인 피터 모리츠는 미국 국내 총생산이 약 3% 감소하고 가구당 약 367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오늘의 킥은 달러 패권 흔드는 도전장,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미국사 전문가 감성 히스토리 키커 김봉준 교수 그리고 화폐 전문가 돈을 스캔하는 키커 차현진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반응 굉장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셨고요. 역사학자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전통 속에서 예. 미국 역사의 흐름을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뭐 요즘에 그 달러 패권을 흔드는 후보들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완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면 네. 결국은 성공하겠지요. 예. 지난 한 80년을 놓고 보면 그 IMF 체제가 시작될 때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 그 절반 수준인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 40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또 절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미국 경제가 15%를 타치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IMF 협정문에 보면 15% 이상인 나라가 단독 비토권을 쥐게 돼 있는데 미국 혼자거든요. 예. 근데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밑도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유엔처럼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데들도 같이 비토권을 갖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15%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한 2060년, 5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저 미국 달러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미국의 문명을 보면은 네.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미국 달러화의 굉장히 중요한 첫 발자국이 첫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네. 근데 미국은 1917년 4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도 미국은 중립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미국의 상선을 사실 독일에서는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에서 워낙 많은 전쟁 물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상선을 Merchants of Death, 죽음의 상인이나 할 정도로 독일이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결국 1917년 4월에 미국이 이제 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물자가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많은 이제 그 금이 이제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44년까지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했던 이 미국의 금의 유입이 1944년까지 무려 7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쟁 중에 미국이 이제 금을 모은 것도 있지만은 전쟁 이후에 전쟁 당사자국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을 주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 부흥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독일 같으면은 또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이 미국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통 전쟁 물자 그러면은 철강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농산물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 물자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의 감자 뭐 엄청나죠.
그리고 아이오와의 옥수수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 전쟁 전에는 39억 달러 정도의 채무국이었는데 예. 전쟁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26억 달러의 채권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속도는 더 가속이 붙게 되죠. 네. 그래서 금이 수많은 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면서 1944년까지 무려 70%의 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패권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전쟁의 역할이 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무조건 전쟁 때문이라고도 하기는 그렇겠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미국만의 에너지가 있을까요? 아, 많죠. 예. 많죠. 자, 이런 부분은 미국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제 내전인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남북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9세기 후반에 강대국으로 우뚝 섰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산업화는 남북전쟁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광활한 서부, 철도, 인프라, 운하 등등 또 많은 또 이민자들이 유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잠시 중단됐을 뿐이지 남북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제 폭발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계의 노동 인구가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민의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 미국의 기간 산업, 그 다음에 천연자원, 그리고 노동력까지 가세돼서 미국은 그야말로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9세기 후반부터 사실상 철강, 기계, 석유 등등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을 스파크로 해서 미국이 이제 세계사에서 미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달러 패권화가 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에 달러는 결국 이제 기축통화의 네. 이제 문제죠. 이제 그 전에는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인데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영국의 화폐가 사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털링화가 기축통화로서 사실상의 기축통화로서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금이 몰리면서 기축통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사에서 통화 면에서 굉장히 세계사의 중요한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1944년에 브렛 우드 체제가 예.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 그다음에 IBRD 국제개발은행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지만은 결국은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중간에 대공황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세계가 그래도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가 없겠다 해서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기축통화를 하죠. 그때 사실 존 M.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분이 이 1944년 브레튼 우드 그 협상에서 뱅코르라는 일종의 가상화폐를 기축통화로 하자고 제안을 하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해서 어느 특정한 국가가 너무 힘이 몰리면은 이게 세계 이게 금융에 좋지 않겠다 해서 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뱅코르라는 지금 얘기하면 가상화폐죠. 네. 그걸 제안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서 기축통화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축통화로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다른 주요 국가의 통화들이 에너지를 좀 잃고 좀 경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달러화와 다른 주요 통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달러화와 다른 통화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려면 네. 실물 경제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에서는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 수출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북해산 브란트유가 오르고 아니면 텍사스유가 또 영향을 받고 예. 그래서 서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실물 경제는 세계의 실물 경제는 네트
그물처럼 C줄과 날줄이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요. 예. 화폐의 세계에서는 달러가 그야말로 중심이고 다른 화폐들은 그 주변을 빙빙 도는 예. 태양계와 같다. 아하.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44년 IMF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케인즈가 본국에 보내는 전문에 한탄을 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예. 달러화가 태양이고 우리 모두는 다 쪼졸하게 그 뒤를 빙빙 도는 예. 잡성이 됐구나 하는 예.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 달러화가 태양이다. 예. 이 주요국들이 달러 패권 도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디지털 화폐나 금 같은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달러의 금태환 중단 사태가 한 번 있었죠. Accordingly,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쇼킹한 사건이어서 예. 1971년 8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 것은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쇼킹했냐. 사실 그 1944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했는데 이게 금태환을 포기했다. 이것은 거의 뭐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굉장히 공황이 올 수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계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이죠. 예. 1964년에 동킹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이제 베트남 내전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이 이게 미국의 그 베트남 전쟁에 쏟아붓다 보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금 보유고가 갈수록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축통화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또 그것과 맞물려서 초인플레의 그 위험이 감지가 됩니다. 플러스 독일, 일본,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이 패망을 시켰던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미국 역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전자, 자동차, 심지어 기계까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역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까지 이제 더해져서 이제 미국 달러의 굉장히 위상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971년 8월 15일 특단의 금태환, 달러의 금태환 중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결국은 닉슨 쇼크가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마 페트로달러. 아하. 1974년 미국이 사우디 왕국의 파이잘 왕과 약간의 밀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예. 사우디 측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 원유, 석유의 이 거래 대금은 미국 달러만 받겠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트로달러, 우리가 네. 페트로달러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안보를 주고 또 이제 사우디로부터 이제 페트로달러 후원을 얻어서 그것으로 사실 닉슨 쇼크가 네. 극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석유와 안보를 교환하면서 예. 자, 그럼 지금 또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관심을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달러화에 도전을 한다. 네.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유를 파는 사우디, 그렇죠. 또 석유가 나오는 러시아 이런 데는 기분 나쁘면 달러 안 쓴다. 우리 유로화로 결제하든지 금으로 결제하겠다 해서 달러화의 대체제를 찾는 데가 한 그룹이 있고요. 예. 스스로 달러화에 못지않는 상품을 만들겠다. 대표적인 데가 유럽 국가들이죠. 예. 99년에 유로화를 만들어서 달러화 못지않게 등치를 키워서 그 달러화와 맞 1대1 교환되는 유로화를 만들겠다 예. 하는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요. 중국이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도 그 대열에 끼겠다 해서
소위 말해서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 중국의 경제력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위안화로 거래를 하자. 또는 그 스위프트에 그 대결할 수 있는 CIPS, 중국의 결제망을 쓰자. 또는 AIIB, 그게 다 2015년, 16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북경 올림픽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디지털 화폐, CBDC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이나 유럽은 나도 달러와 못지않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도전을 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금 또는 다른 나라 돈으로 하자 이렇게 한 3그룹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 분위기에서 가장 그중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마 중국 위안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중 관계가 달러 패권화의 미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 저 미국과 중국의 뭐 애증 관계랄까요? 이런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된 겁니까?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네. 미국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피가 끓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큰 틀에서 이 두 애증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정서적인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어떻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대통령 4년에 한 번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이 국민들의 정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이게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뭐 100년, 200년 큰 터울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아까 애증 관계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19세기 후반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의 노동 인구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싫어해요. 특히 대부분 이제 캘리포니아에 몰렸었는데 이제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제 순수한 이제 인종 차별적인데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특정한 민족을 지명해서 이민을 제한합니다. 그게 1881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에요. 1892년 10년 뒤에 다시 이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이 이게 개방된 나라고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 그 당시에 대세했는데 유독 중국이들만 겨냥해서 노동 이민을 막았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중심이지만은 대체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인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이제 속도를 내면 1949년 10월 이제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 중에 특히 선교사들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잃었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얼마 우리의 6.25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된 것도 우리가 중국을 잃었다. 중국이 공산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72년에 닉슨이 네. 이제 핑퐁 외교로 중국을 문호를 개방하죠. 다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시기에 1990년대에 나프타를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서서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미국 그 밤에 하는 나이트라인이나 이게 그 방송 토론을 보면은 주 이슈는 캐나다와 멕시코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 멕시코의 문제였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의 공장이 우리의 제조업이 이게 싼 멕시코로 갈 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기 합세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서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1990년대 미국은 결국 미국이 이제 힘을 써서 국제 WTO에 중국이 2001년에 이제 가입이 되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야, 우리의 자유 무역 원칙이 이제 중국을 개방하고 중국이 사실상 이제 공산주의 틀을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로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중국까지 끌어온다고 믿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의 체제가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증오라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제2의 냉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 이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그 정서가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비드-19, 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또 반아시아의 혐오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나 감성의 부분이 자꾸 멀어지고 있어서 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염두에 두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순수하게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예.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나라의 관계는 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 그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재밌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을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이 그냥 그걸 그대로 용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축통화 왕관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이라면 정말 뭐든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될까요? 작년 그 8월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벌어졌을 때 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달러화 말고 다른 대체 수단을 마저 그 찾아보자 예. 그런 성명을 발표했었고 거기에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가 그렇다면 그 달러화 패권에 도전을 하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랬죠. 그거는 한때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무도 트럼프 말에 대꾸도 안 했고 러시아만 조금 화를 냈지만 네. 예 그리고 미국의 전략으로 보면 그거는 또 바보 같은 수거든요. 원래 부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허허하고 넘는 거고요. 미국이 말씀하셨지만 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지금 이 국제 통화 제도에 문제가 많다. 모든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미국은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을 지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 무역에서는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역 체제라는 건 없는데 미국이 망쳐놓은 IMF 브레튼 우드 체제에 대해서는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지금 있는 이 통화 체제가 제일 좋은 거니까 대안은 없어 하고 미국은 애써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또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허허허 하고 넘고 그냥 시간만 버티는 게 미국의 그 제일 중요한 작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네. 거. 예. 예. 그렇다면 저 뭐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축 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주요 통화들이 그냥 평화롭게 마찰 없이 공존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까? 이미 한 50년 전에 예. 아이디어가 나왔죠. 예. 그게 이제 SDR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에 따라서 예. 가상 통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SDR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네. 거기에 그걸 만들 때부터 제일 반대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네. 달러화의 대체제가 생기니까 이름마저도 이건 돈이 아니고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다. 특별 인출권이다. 예. 해서 이름도 돈이 아니라고 붙였고 그거의 용도도 국가 간 국제 수지 조정이라는 제한된 용도만 붙였는데요. 예. 이게 만일 자유롭게 유통이 된다면 오늘날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다. IMF가 운영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화폐가 될 텐데요. 그렇겠죠. 미국이 그걸 용납을 안 하니 그 참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력이 15%에 이르는 순간 SDR을 국제 통화로 쓰고 달러화도 그중에 하나로만 끼어들어라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뭐 킹달러 시대라 그러는데 이 네. 킹달러 시대를 잘 버티는 방법이 역시 뭐 미국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언론이요. 네. 자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네. 뭐 파월이 무슨 말을 했다. 예.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달러화의 그 가치가 금리 정책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역 정책, 기술 정책, 에너지 정책까지 다 포괄이 되는 거라서 예. 두루 미국을 둘러싼 흐름을 다 알아야 되겠고요. 예.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 가장 위협받고 있는 때입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내가 당선되면 파월을 갈아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연준의 그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점잖게 또는 완강하게 독립성을 주장할지 참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예. 올해 FOMC 위원으로 새로 들어가는 한 네 명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네. 그 네 사람 한 사람의 성향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립성이 가장 보장된다는 미 연준하고 예. 트럼프 행정부 간의 그게 이 역학관계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달러 패권 흔드는 도전장 성공할 수 있을까를 킥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승부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제 승부킥은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어.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우리 어떤 원칙을 갖고 있고 아까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은 모든 것은 실물 경제, 예, 자연스러운 경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계속 다이나믹하게 밀고 가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미국 내나 전 세계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이게 달러의 변수에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선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 강조해 주셨고, 자, 차 이사님은 어떤 승부킥을 준비하셨나요? 달러화를 한자로는 불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달러 100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화무 100일홍, 불불 100년. 달러 100년 못 갑니다. 예. 1944년에 IMF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예. 한 2050년 정도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화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100일홍. 불불 100년. 불불 100년. 아, 예. 뭐, 이 시간을 충분히 함께 하신 분이라면, 얘기만 딱 들어도,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뜻을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자, 달러 패권 흔드는 도전장 성공할 수 있을까? 저 신영일이 날리는 오늘의 승부킥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입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달러가 파운드를 대체했듯이 이 달러도 또 이 달러의 패권을 이어받을 미래의 승자도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평범한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루한 토크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